자, 여러분, 마블 핸디펜. 야, 저희 이제 광고가 2개씩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진짜 마블이 뭔지 전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아, 진짜요? 마블링밖에는 마블로 시작하는 단어 아는 게 없었습니다. 예. 예, 마블 핸디펜 손풍기라고 합시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 복제하는 마블 캐릭터 상품. 네. 마블 캐릭터의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한 정식 라이센스요? 네, 핸디펜입니다. 핸디펜 손풍기.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구성은 마블 어벤져스의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네. 아이언맨, 스파이더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미니팬, 컬러팬, 핸디팬 그리고 피규어팬이 있는데 아, 요게 미니구나. 요게 컬러펜. 그렇습니다. 요게 컬러펜이고 요게 핸디펜. 그다음에 이게 예, 요거죠, 큰 펜. 요거. 예. 피규어 핸디펜에서 이건 앞에 아이언맨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로부터 정품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휴대가 편하고 바람이 강하고요. 소음은 작습니다. 이게 작아 보이는데 3단이에요, 3단. 3단까지 갑니다. 바람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가만히 보겠습니다. 보니까. 1단, 2단, 3단. 거꾸로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바람이 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간다고요? 네, 바람. 아, 예. 그렇네요. 예. 여기서 느껴집니다. 오, 엄청 시원하네. 황현희 씨, 예.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아니라 뒤로 넘어져야지. 너무 바람이 세다고. 거의 가장 가고 신고. 이 군대 보쌈이 장풍 날리는 거랑 비슷하네요. 성능 테스트, KC 자율안전 인증 및 전자파 인증 모든 국가기술 표준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도 가입했어요. 보험에도 이걸 쐬면서 운전하다 사고 나면은 교통사고 다 해결해 드립니다. 아, 네. 뻥입니다. 뻥이에요, 뻥. 예. 자, 마블 캐릭터가 그려진 더운 여름 필수템인 최고의 선풍기. 자, 거기다가 마블 캐릭터가 아주 이쁘게 장식됐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인데, 자, 이미 뭐 다른 쇼핑몰에서 절찬리 판매 중이지만, 얼마입니까? 김용민닷컴이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네네. 자, 미니팬 12,000원, 다른 데는 16,000원이고요. 컬러팬 12,000원, 다른 쇼핑몰 역시 16,000원. 그리고 핸디팬 16,000원, 다른 쇼핑몰은 2만 원대. 피규어팬 24,000원, 타 쇼핑몰은 3만 원. 아이고, 작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6,000원까지 정말 쌉니다. 네. 가볍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워요. 예, 그렇습니다. 아, 시원하다. 이거 지하철 같은 데서. 예. 이게 선풍기 싹 쐬면 좋겠네요. 진짜. 여러분, 선풍기 많이들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게 또 돌아가네. 어이구, 아, 돌아가요. 이렇게. 오. 딱 책상에다 올려놓게. 올려놓으세요. 예, 야, 요런 기능이 또 있네. 예, 오, 아주 좋습니다. 예, 3당 합의. 3당 합의. 뭐 정개특위위원장은 뭐 민주당이 맞는 거고 뭐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인데. 그 뭐 의총에서 결정은 안 했다 그러고요. 지도부에 위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의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고 심상정 대표가 맞고 안 맞고 물론 이제 사전에 뭐 협의가 없었고 이거는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고 화를 낼 협의가 만한 됐다고 일이지만 하던데?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약간 진실 게임 비슷하게 자꾸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체 뭐 협의가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심의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내가 정개특위위원장을 맡고 안 맡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결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연장이 안 될 것 같은 방망이 치겠다. 이게 사실은 정개특위 의원들의 다수의 의견이었거든. 그 얘기를 지금 약간은 이렇게 좀 비틀어가지고 마치 진실 게임인 양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입장은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의 확실한 입장이 뭐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 앞으로 이걸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가 맞고 안 맞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국당이 이걸 맞는 순간 불가능해지죠 거의. 그렇죠. 왜냐면 계속 지연시킬 테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최소한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뭐 손학규 대표나 그 정동영 대표나 한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뭐 심상정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리하자라는 거예요. 계속 저렇게 끌려다닐 거냐 질질. 예.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못해요 자칫하면은. 저 자유한국당은 이제 사실 폭삭 망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괜히 또 살려줬다. 나경원을 부활시켜줬다. 그런 점도 있죠. 왜냐하면 나경원이 한 번 이제 번복하면서 합의 사안을 완전 코너로 몰려. 이게 당 안팎에서 궁지에 몰린 거거든.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뭐 저런 사람하고 무슨 협상을 해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당내에 들어가서는 까인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거의 저거 이제 원내대표 흔들리는 상황이었거든. 그리고 당내에 솔직히 말해서 흔들려는 움직임도 없잖아 있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구원의 손길을 내려준 거죠 이인영 원내대표가. 근데 저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흔들리고 위험할 때 가서 더 세게 때려갖고는 그건 뭐 그 당장은 어떻게 재밌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오래 서로 상호간의 정치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끼어들자면 형님 그 말씀 옳은데 상생하고 또 타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새끼들 한 짓 생각하면 진짜 야마 돌잖아요. 아니 나는 한 짓은 지난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정치라는 게 어쨌든 타협도 해야 되고 교환도 해야 되고 당연한 거죠. 근데 정상화를 위해서 한 건데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가 정상화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국회는 지금 예결위 지금 뭐 선출한다고는 하지만 이 지금 저 추경 같은 경우에 과연 이달 내에 될까 뭐 쉽지 않아. 아 그래도 황교안이가 저기 저 무슨 뭐예요? 문희상 의장하고 아니 여전히 뭐 이제 그 모였을 때 패스트트랙 사과를 얘기하고 패스트트랙 있어요. 사과뿐만 아니라 철회를 얘기한다고. 아니 이런 인간들을 근데 이제 보시면 패스트트랙의 취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한참 반대를 할 때 나머지 야당하고 여당이 주장했던 것은 야 니네 없이 통과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저도 말씀드렸지만 기말고사 시험 기간 정해놓고 그때까지 시험 공부해서 문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뭐 어떤 함의가 들어있는 거냐면 제1야당이 이 논의 공간으로 들어와서 논의라는 걸 강제하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시한을 정해놓은 거지 자유한국당을 제끼고 자유한국당 망하라고 하면서 나머지 네 당이 이 선거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정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유한국당을 극우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극우정당이 아니고요. 스탠스상 그렇고 나오는 연사들이나 이 과격한 발언들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지역에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여자 혐오를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민자들 다 쳐죽이자고 얘기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런 극우정당이니까 말살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지금 제가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는데 그건 그렇게 정치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논의를 해서 서로 팔이 부러지더라도 이야기를 하는 속에서 결론이 내려져야지 이거를 그냥 그런 협의 없이 진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한국당을 망하게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하고 늘 비협조적이고 늘 이렇게 비타협적이고 나오니까 혼쭐을 내주자는 거지. 그래야 뭐 나중에 뭐 무슨 데리고 가서 견인을 하든지 뭐 나중에 같이 뭐 상생을 그러니까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패스트트랙은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김성애 보좌관 얘기가 원론적으로 맞는데 들어와서 모든 당이 합의하에 그렇게 처리해 왔으니까 처리하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이대로 간다라고 올려놓은 게 패스트트랙이에요. 저건 이제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그다음에 본회의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도 뭐 이 프로세스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지연시키든가 아니면 결국에는 그 자기 안을 들고 나오겠죠. 지금까지 자기 안은 비례대표 없애고 270석으로 줄이자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뭐 니네 안을 갖고 나와라라고 뭐 여당이나 나머지 4당에서 요구를 했던 건데 지금까지 한국당이 정개특위나 혹은 국회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자기 안을 내놓거나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내년 한 뭐 1월쯤, 2월쯤 그러면 뭐 선거구 획정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는데 불가능해지는 거거든. 그리고 결국엔 부결될 거다. 그러면 과연 이 국회에서 그 폭력 사태까지 겪으면서 이 패스트트랙을 올려놨는데 이대로 이렇게 그 선거제도 개혁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이 과연 자유한국당에만 있겠냐. 이 점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고 특위 연장했어야 되죠. 했어야 되는데 설사 연장이 안 되더라도 전략적으로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개특위는 충분히 이걸 의결할 준비가 돼 있었어. 특히 일소위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장제원이가 와서 계속 필리버스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민 간사를 포함해서 연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쳐버리자. 그러면 이제 연장이 안 되잖아요. 사개특위는 연장이 안 돼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사개특위는 법사위를 따로 안 거쳐요. 그거 바로 이제 이게 법사위로 가는 순간에 거기서 180이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연내에 상정이 되거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면 정개특위는 쳐버리고 사개특위 연장 안에서 그냥 법사위로 넘어가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었던 건데 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 내부에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바닥에 이 정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뭐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느냐라는 마음들이 그렇죠. 딴 마음이 있다. 마음들이 아쉬울 게 없죠. 굉장히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저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안 돼도 아쉬울 건 없지 않나요? 왜냐면 어차피 뭐 지금 뭐 다 지금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은 비례대표도 뭐 손해 보는 게 없어 사실. 손해 보는 거 없잖아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정개특위 합의했던 것은 사개특위를 포함해서 개혁적 정책을 같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한 것이었던 것을 같이 기억해 주셔야죠. 그리고 이제 공수처법이랑 연관이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가 계속 했던 얘기인데 민주당 몇몇 국회의원한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란 당의 오랜 앞으로의 그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혼자 단독 과반이 가능할 수 있는 선거제도보다는 네네. 연정을 통해서 과반을 넘기는 제도가 독박을 잘 안 씁니다. 아 독박. 그러니까 이제 단독 과반을 먹어도 그때뿐이에요. 뭔 나중에 독박 쓸 수가 있어요.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쓸 때 독박으로 쓰면은 정권이 집권 연장이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그 것이고. 대표적인 게 예전에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라서 그 이후로 벌어졌던 모든 재보선에서 다 졌어.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이제 지도자들이 네. 선거제도 개혁 결단을 내린 거는 중간에 있는 혹은 왼쪽에 있는 제3당들에 대해서 앞으로 컨트롤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장기 집권한다. 라는 플랜이 있어서 그게 가능했다고 그러니까 봐요. 민주당 내부에도 여러 의견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 같지 않을 거고 그렇죠. 당론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론에 대해서 뭐 모두 다 100%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문에 이게 패스트트랙까지 온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거지. 이거 상당한 성과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처리를 못하면 앞으로 한 10년 동안 선거제도 개혁은 얘기도 못 끊을 겁니다. 그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개특위, 사개특위 문제에서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 계속 좀 혼란이 있는데 양쪽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한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애가 3명 있는데 집에 위에 첫째, 둘째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는 애고 막내는 이제 집에서 일단 당분간 키워야 될 애예요. 그럼 부모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집에 있어야 된다. 예, 뭐 어린이집 앞에서 어차피 어린이집은 이제 그 차 한두 시간 맞춰가지고 가면 되죠. 그게 바로 사개특위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법사위로 넘어가서 예,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흐름이 사개특위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인 사개특위가 아니라 집인 정치개혁특위에서 그걸 의결시켜줘서 이제 사개특위 안건들하고 속도를 맞춰줘야 되는 그것 때문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선거법이 공수처법보다 중요해서 한쪽을 택해야 된다 이 논리가 아닙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지금 물리적으로 막았던 인간들 지금 자유한국당은 59명. 이 인간들도 영등포경 차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간다 끝까지. 공무원 매겨야죠. 네. 뭐 근데 이제 그 덕분에 방탄국회가 열려가지고 앞으로 계속 국회가 열심히 하지 않을까. 나는 자유한국당이 돌아온 이유가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 국회 나가야 되니까 못 간다 거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 최후의 의총에서 합의가 안 됐던 주요한 이유는 민주당이 소치하라. 그거를 그렇지. 받아오지 않으면 못하겠다라는 것이 컸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모든 그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는 이 패스트트랙 59명이 고소 고발당한 거 이것과 연관돼 있다고 저는 이게 확신합니다. 지금 뭐 검찰총장 청문회 하는데 자유한국당 청문위원 전체 멤버가 지금 전부 다 처벌 대상이에요.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예. 17명 중에 11명이 고발됐어요. 아니 이게 그동안에. 무슨 취하라고 해도 이게 뭐 반의사 부벌죄도 아니고 이게 아니 근데 또 그래도 민주당이 이거 뭐 그냥 선처를 바랍니다 이래버리면은 친구죄도 아니고 그래서 검찰이 더 세게 못 나가죠. 선처를 바란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제대로 검찰이 해야지. 왜 입법부에 그런 말을 듣습니까? 자기들이 그냥 처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럼 지금 윤석열 검사가 그걸 그렇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오늘 재밌는 게 주진우 기자 저희 KBS 1라디오 나왔는데 네.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양승태 사법농단 임종원 기소 또 재판 기록을 보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이 이름이 아주 부지기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사법농단
이걸 어떻게든 방어하기 위해서 이 수사를 재판을 방어하기 위해서 좀 길을 쓰고 있다는 건데. 아니 그래서 나는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그냥 뭐 무난하게. 물렁물렁하게 네. 넘어갈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정치 공세는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낙마시킬 만한 카드는 없어요 지금. 실제로 뭐가 없지 않나요? 아무리 없고. 들여다봐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낙마를 못 시킬 검찰총장 후보자를 건드려 놔봐야 좋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청문회가 격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기 오늘 저기 KBS 김용민 라이브에 주진우 기자 나왔는데 큰 거 보따리 풀었습니다. 뭐 풀었어요? 난리 날 내용인데 네. 이제 그 예전에 김용철 변호사라고 아시죠? 네. 김용철 변호사 삼성. 이번에 검사했던 분이었는데 삼성으로 건너가면서 삼성 법무팀장. 이 삼성에서 무슨 난교 파티가 있었나 봐. 뭐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네. 근데 이게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무마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책에도 약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이. 삼성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황교안 찾아가가지고 뭐 이런 상품권을 줬다는 거예요. 상품권을 줬는데 이제 본인 말고 또 이제 수사팀 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5명인지 6명인지 있는데 그 다섯 여섯 명 나눠줬겠지. 다 아니 황교안한테 다 줬어 대표로. 그 나눠주라고. 받은 것 자체도 잘못이지만은 안 나눠줬구나. 안 나눠줬어. 지가 다 먹은 거야. 그거 아멘. 어떻게 알았느냐? 나중에 또 검찰 선배 아니야. 검찰 선배 김용철이. 그래서 후배 그 검사 그 황교안 밑에 있던 검사한테 그거 잘 썼어? 했더니 네. 뭐요? 그랬다는 거야. 어. 그걸 모은 거야 황교안이. 검찰에 있을 때. 자, 근데 그게 왜 윤석열 그 검찰총장 청문회 때 그게 나오느냐? 네. 그 당시 이 문제를 수사한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황교안이 오늘 주진우 기자가 다 깠어. 황교안, 지가 다 먹었다. 그렇게. 그게 아마 그 그 한국일보가 보도했는데 김용철 변호사 책이든 네. 아니면 김용철 변호사가 당시에 정의부연 사재단을 찾아가서 그 누구야 함신부님 만나고 해가지고 진술서 비슷한 걸 썼어요. 그때 나도 그 진술서 사본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 거기에 그 스토리가 나와요. 그런데 황교안이라는 이름은 없었죠. 그때 황교안이라는 이름을 봤어도 내가 기억을 못했을 것 같아. 아무튼 그때 그 비슷한 스토리가 나와. 네.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검찰 측에 뭘 전달하고 뭐 등등 얘기가. 그래서 처음 알려진 건 아닐 거고 그 자체는. 근데 근데 그걸 수사했던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던 건 처음 나온 예, 얘기예요. 한국일보가 윤석열 얘기는 없고 그 황교안이 삼성 떡값을 그치, 받았다. 떡값 얘기지. 여기 이제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박근혜 정권 때 이게 황교안이 재판을 걸었어요. 이겼어. 황교안이. 황교안이 박근혜 때 이겼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이. 자,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검사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민주당이 이 얘기 가지고 청문회 때 또 집중적으로 그렇죠. 예. 청문회 논점을 흐리겠구만. 아니, 황교안 청문회로 하겠다고 해서 박주변 의원이 아예 대놓고 얘기했었어요. 후회하시죠? 예? 예? 후회하시죠?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올려야 되나요? 예. 이렇게 된다면은 황교안 씨는 이 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그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내가 봤어요. 황교안 맞습니다. 이래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청문회 재밌겠네요. 오히려 그쪽으로 이제 청문회가 꽂히면은. 재밌는 정도가 예. 아니라 그 이후의 파장들 아마 뭐 길을 쓰고 자신들에 대한 불리한 수사는 다 이거는 정치 공작이고 문재인 정권이 우리 야당을 말살하기 위한 이런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나올 거고.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죠. 자유한국당한테는 잘 된 일이 아닐까요? 어떻게? 왜요? 골치 아픈 황교안 그냥 내려버리고.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일부에게 자유한국당 특히 수도권 쪽의 원외위원장들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절망하고 있더라고요. 절망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관계자를 최근에 좀 몇 명 볼 일이 있었는데 연말까지 못 갈 것 같다. 황교안 체제가 그런 관측이 많아요. 수도권 특히 원외위원장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안해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수도권의 선거를 치르려면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 왜냐하면 수도권에서는 더더욱이 지지율 격차가 있는데 이게 뭔가 중도로 의원 확장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한참 태극기 당으로 갔잖아. 좌파 독재 프레임 걸고. 그때 수도권 원외위원장들한테 주말마다 200명도 보내라, 뭐 얼마도 보내라 했는데 마지못해 했죠. 했는데 이게 뭐 지지율 달라지는 거 없고 최근 들어서 외연 확장 한답시고 나가더니 말실수를 연속했잖아요. 그 지지율 다 깎아먹는 거고 무엇보다 지역구 활동을 하면 지역 행사 나가고 지역 주민들 만나면 그 싸늘함이 느껴져요.
지금 한국당 원외위원장들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돼서 내년 총선에 무난하게 지는 길밖에 없다는 게 무난하게 지는 보이면 가만히 있겠냐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죠. 대안이 있나요? 근데 김- 제가 6개월 김무성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황교안 안 된다고? 김무성을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도 약간의 위기감을 그렇죠. 느끼는 거야. 네. 당내 흔들기가. 김무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마음입니다. 도장만 잘 챙기십시오. 안 되면 튀시면 됩니다. 황교안이 이 시점에 김무성하고 만나서 뭐 보수 대통합을 논의했거나 이거는 제가 보기엔 다 양념 같은 얘기고 사실은 황교안 입장에서 불안한 거는 당내에서 흔들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고 그 흔들기의 진원지는 어쨌든 비박수장인 김무성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당내에서 지금 나경원, 황교안을 향해서 쓴소리하는 누굽니까? 장재원. 장재원, 김무성계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무죄받은 권성동, 반드시 나경원을 끌어내리고 본인이 원내대표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속마음을 가지고 이게 있는. 원래는 그래서 이제 권성동이 작년 12월에 그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려고 했어요. 그 했죠. 김무성의 화끈한 그 서포트로. 근데 그 강원랜드 사건이 휘말리면서 김학용 씨로 이제 이박 후보가 대타가 나간 거야. 이진이 나온 거지, 이진이. 네, 이진이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뉴스공장 금요일날 방송하면서 김학용 의원이 금요일마다 나오거든요. 슬슬 제가 또 약을 올리면서 아니 의원님이 되셨으면은 자유한국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 처음에 기분이 좋더니 네. 결국에는 매기는 거 아닌가? 수긍을 하면서도 네. 나중에 결국에 이제 민주당을 욕하더라고. 아니 만약에 권성동이 나왔으면은 나경원이 원내대표가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예. 결국에 그럼 자유한국당은 이제 곧 비박이 잡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흔들기는 시작된다. 흔들기가 시작될 거다. 아니면 저 나경원이 들어가서 여야 협상한 거 들어가서 의총에서 추인이 안 됐잖아요. 그것도 그냥 뭐 그 협상 내용이 나빠서만이 아니에요. 협상 내용이 나빠서만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렇게 대한애국 우리 공화당이구나. 우리 공화당이랑 붙어 있는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이제 계산으로는 이제부터 그럼 좀 멀끔하고 멀쩡한 중도파 인사들을 영입하면 되겠지 생각하겠지만 지금 이 판에 어떤 중도파의 멀끔한 인간이 굳이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앵간히 좀 자리를 깔아놓는다는 사람을 불러야지. 그러니까 아니 뭐 박찬호 선수 이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던지는 뭐 이국종 던졌다 박찬호 던졌다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황교안 대표 본인이나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이 자유한국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자기 비전하고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퍼센티지를 섞어갖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보다가 야 요즘 유명한 사람 중에 뭐 좀 누가 없어? 박찬호 어떻습니까? 야 그거 좋다 한번 추진해봐. 해서 브레인스토밍 막 접는 야,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박찬호한테 가서 진지하게 시도를 해보든가 그것도 아니라 가는 놈이 기자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나 박찬호 영입해 보려고. 그러고 갔다 오는 길 박찬호 얘기도 제대로 못 들어보고 만나기 쉽겠어요? 안 되지. 안 되죠. 그 뭐 얘기를 하면 뭐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기사가 나오고 그럼 또 대놓고 반박하고 이러면서 저는 영입을 하는 것 자체도 지금 되게 어려워 보인다. 좀 안쓰러워 보이는 상황이라 이게 참 황교안이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아니 우리 당이 이렇게 하자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요. 네, 아니, 자체는 뭐 박찬호 씨도 있고. 예. 그나마도 박찬호 쓰다가 네. 안 되니까 뒤에 호자 지우고 박찬주. 아니 영입 인사가 없어서 박찬주를 영입합니까? 박찬주 하면 이름 모르는 분도 있지만 아는 사람은 다 갑질, 공간갑질. 공간병 아니 이거잖아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못 견디거든요. 그거. 아니 네. 황교안이 백선엽 만난 것보다 더 나빠요. 왜냐하면 백선엽은 전쟁 영웅이라는 이미지는 있어요. 그래도 근데 박찬주가 뭐 전쟁 영웅도 아니고 이게 이제 뭐 박찬주- 아덴만에 뭐 작전을 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아침마다 이 신문을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조선일보는 열심히 박찬주 명예회복을 해줬어요. 그동안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요? 근데 씨발 누가 조선일보를 요즘 누가 보나? 갑질 아니라고? 갑질 아니라고. 그게 이제 육사 출신들 비육사 구도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네. 갈라치기를 하려는 거죠. 근데 박찬주를 육사 대표로 삼은 건 참 악수 중에 최악수를 뒀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들이 막 공감하고 박찬주가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KBS나 MBC에 무슨 다큐에 한 번씩 나와주고 그 또 거짓말이 있었다.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 조선일보에서 몇 차례 뭐 명예회복 시켜준다고 명예회복이 되나?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조선일보만 읽다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패착수를 둔다니까. 마찬가지로 그거 유튜브 방송 보다가 완전히 그 가짜 뉴스에 완전히 세뇌돼가지고 엉뚱한 이식을 하는 이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아니 그리고 이국종 교수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국종 교수는 얼핏 봐도 민주당이랑 친할 것 같지 않나요? 아니 그럼 어떻게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아닌데 영입자에 그분도 들어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대세면은 네. 그쪽에 관심을 갖겠지. 근데 씨발 이거 완전히 족도 아니게 생겼으니까 그렇잖아요, 의원님? 아니 이국종 교수는 지금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네. 그 무슨 헬기라 그래요? 그뭐 닥터 헬기. 이런 거 도입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구조대 헬기. 근데 여기서 예. 난데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분은 그걸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당연하죠. 사람인데 자기 예. 일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차질이 생기잖아. 네. 그래서 오히려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는 짜증났을 것 같아. 저런 이름이 거론되는 게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잘 나가는 당이면은 부르면은 좀 고민은 해보는데 족도 못 나가는 당이 연락이 오면은 되겠냐 이거예요. 정두원 의원이 그때 저희 정치쇼 진행할 때 네. 게스트였는데 이거 뭐 사실 영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썩소를 지으면서 누가 자유한국당 갑니까? 아 오겠냐? 안 가요. 아니 택 같으면 가겠어 그러더라고. 저는 가려고 했잖아. 입당 가지 장난으로 무조건. 네. 장난으로 하려는 사람만 입당하려고 하지. 맨정신으로 어디 누가 거기 입당하냐고. 김용민은 장난이 아니었어. 네. 진지하게 후방을 아니, 파괴하려고. 그래서 그때 아 그 형님 나 두 번째 토크 콘서트 할 때 형이랑 같이 가려고. 아, 오케이. 형 손잡고 가자고 나. 오케이. 그 영입을 하려면은 네. 연말 연초에 해야 돼요. 총선 그렇지. 앞두고 옛날에 가장 성공한 영입 작전이 1996년 총선 앞두고 신한국당에서 이회창, 이홍구, 박찬종, 홍준표 여기 영입할 때가 바로 연말 연초였거든요. 그 전에 당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쌓아놓고 그 다음에 영입을 그렇지.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근데 지금 영입 얘기 나왔다는 건 막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던지고 있는 네. 아무 개념도 없이 계획이 없어요. 예. 계획이 있어야지. 저게 저런 정도 의전왕 같으면요, 황교안 대표 같은 종류의 의전왕들은 움직이는 동선과 이런 게 다 짜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직자들이 가서 대표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 못 해요. 아, 그래요? 지금은 영입 시즌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 저는 옆에 그렇게 뻗대고 지르는 사람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나 뭐 그 무서워서 그냥 하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해갖고 오는 거지. 그 요즘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좀 보수에서 어떻게 조선일보 좀 자주 나오신 인터뷰 나오시는 그 박찬주 한번 영입해 볼까? 뭐 이러면 그냥 네 하는 거지. 토론이 이루어지는 당은 저렇게는 안 해요. 저는요, 왜 황교안 씨가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하려 했는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구리게 너무 많아. 황교안 씨가요? 그렇지. 구리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좆될 것 같아. 아무래도 탈탈 털면은. 그러니까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라는 말하자면 방패를 치고 방패가 있다. 필요해서 그래서 입당해가지고 무리하게 저기 이번에 출마를 했던 거예요. 당 대표. 저는 이 양반이 사실 대권에 대한 꿈 이런 거보다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대권에 대한 꿈? 아니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황교안 하니까 지금 좀 뽕을 맞은 상태야. 그렇죠. 정치뽕이 그렇죠. 있을까요? 이 사람은 문재인 정권 아래서 아주 좆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호신용 입당을 한 거다. 호신용 입당을 한 거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랬다면 정말 브라보! 야, 이 냉소적인 멘트 재밌다. 그렇게 재밌어요. 사이다! 잘못한 거야? 야, 콜라를 키워주더니 사이다가 아니라 콜라다, 이거. 속이 다 시원해. 내가 김용민 맥인 거야? 자, 이럴 때는 마블 핸디캡으로 마블 핸디캡으로 이런 연쇄주의적인 멘트 좋아합니다. 예. 12,000원. 재밌겠어요. 아니 곤란하게 왜 하필 나한테 물어봐? 콜라 먹고 있는 사람한테 왜 물어봐요, 그거. 야, 김수민 좋다. 피하려다가 박원석 만났다. 저한테 물으면 또 제가 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매가 되니까 좋다. 옆에 예. 있는 박원석 의원님한테 여쭤본 건데 그렇습니다. 더 크게 맞았어요. 아니 근데 이거 영입하다가 하다 안 되면 올드보이들 다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정도원 이제 의원이나 뭐 이런 그 이 말이 아주 일리가 없는 게 아닌 게 네.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검찰 소환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법 처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정도의 생각은 했을 것 같아. 근데 그것만이 이제 뭐 당대표 출마하고 입당의 동기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나 충분히 나는 그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왜냐면 권한대행을 지냈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당시에 뭐 사법농단 일어나고 이럴 때 다 네. 그거 뭐 몰랐겠어요. 방관하고 다 했던 거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받아줬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황교안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우리공화당 입당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공화당 세게. 가면 우리공화당이 좀 커지지 않겠어요? 황교안이 가면? 박근혜가 입당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 박근혜는 뭐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표를 많이 깨먹으면 아니 혹시 근데 자신을 용서해주지 않을까? 우리공화당에서 저기 책상도 안 넣어주는 황교안을 입당을 받아줄 리가 없죠. 지금 당을 어떻게 보시면 지금. 그놈의 책상 안 넣어준 게 참 오래간다. 책상 아, 오래가죠. 예. 뭐 얼마나 좋은 거 넣어달라고 했길래 그래. 박근혜는 그 용납 못한다. 근데 우리공화당 사람들은 네. 그 밑에 이제 그 일선에 풀뿌리의 태극기 부대 말고 홍문종, 조원진 이런 사람들은 박근혜가 황교안의 입당을 금하라 하면 입 막을 사람들입니다. 네, 표가 된다고 생각하면 예. 네, 뭔들 못하겠어요. 자,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황교안으로서는 완전히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은 그렇게 인식하는지 인식하지 않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계속 연쇄 해동하는 거 보니까. 김무성 만난 거 보니까 약간 본인도 이대로 가다가 심상치 않다 당내. 그러니까 요 일주일은 좀 잠잠하더라고요. 당내의 상황이 이런 위기감을 좀 느낀 것 같고 옆에서 또 누가 조언하지 않겠어요? 이럴 때는 쭉 만나서 어쨌든 내부 다독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진우 기자가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다.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래 그 떡감명단 황교안 맞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순간 야, 저 파장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메가톤급 뭐 근데 그게 팩트예요, 아, 진짜. 나 근데 청문회에 나와서 어떻게 국무위원 될 사람이 그 제일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국무위원? 검찰총장이 국무위원이? 아 국무위원은 아니군요. 외총장인데 뭐. 외총장이지만 될 사람이 나와서 야당 대표를 매기는 거를 말을 할까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내가 예측하는데 하고도 남을 사람이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데 뭐 큰 소리 안 낼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관계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관계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수사했던 사안에 대해서 좀 언급하는 게 제약이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어요. 직무상 알게 된. 그 건이 또 그런가요? 그럴 수가 그럴 수도 있나? 있어요. 근데 왜냐면 그게 사실이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공식적으로 진짜 받아들인 기소가 되거나 이런 게 공식으로. 아니었기 그걸 때문에. 이제 김용철 씨가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얘기를 했다, 얘기를 들었다. 아니, 그 잘못 얘기는 얘기했다. 뭐 많이 알려진 이제 드러난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뭐 팩트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뭐 장치들이 있나 봐. 근거들이 있고. 아, 장치들이 좀 있다고. 네. 아니 생각보다 윤석열 청문회가 싱거울 거다. 네, 재미없을 것 나는 그렇게 같아요. 예상합니다. 그러나 어떤 질문 민주당 의원들은 다 네. 그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서 일단 황교안 청문회로 가겠다. 일단 면책 특권이 댓글 있으니까. 사건 수사회 앞 예. 그거 가지고 세게 갈 거고 음. 이 얘기까지 민주당에서 얼마나 깊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얘기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당연히 하겠죠. 네. 그러면 뭐 청문회는 완전히 황교안 청문회 되는 거니까. 예. 지난번에 그 박영선 장관이 한마디 해가지고 완전히 청문회가 다른 청문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 김학의 청문회가 됐어요. 그래, 봐봐. 큰 그림 그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재치 있게 이 판을 엎어가지고 재치가 아니고 준비하고 작심하고 간 것 같은데. 아니 박영선 의원이. 그 한국당 의원들이 판 재치 있게 엎어졌어요. 요거를 재치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까? 기민하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김학의 이 사안을 폭로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좀 덮어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좀 이제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력이 없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홍준표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 홍준표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네. 파행시켰을 거예요. 그 상임위를. 박근혜 말만 듣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정당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가 공천 준 사람들 아닙니까? 네. 최순실이 공천을 준 거죠. 아니, 이정재 같은 보좌관 한 명만 있어도 뭔가 좀 이렇게 답이 보일 것 같은데. 예, 정책 깡패 이정배가 있어도 안 됩니다. 아, 그 이정재가 있어도 안 된다. 요즘에 보니까 황교안 지지율이 조금 올랐던데 대선 후보 황교안이 아니고 홍준표 지지율이 그래요. 반사이드 황교안은 좀 떨어지고 5%로 올랐어요. 저는 홍준표가 경선 출마하려다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의도된 플레이였다고 봐요. 그 이제 결국 황교안은 오래 못 안 간다 될거 이런 아닐까? 판단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합리적으로 게임 이론에 비춰보면은 황교안, 홍준표 등등이 다 칼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칼을 내리고 그냥 차라리 김병준을 더 앉혀가지고 연말까지 가서 연말에 집단 지도체제처럼 공동으로 선대위원장하고 이게 제일 무난해요, 사실. 김병준도 그걸 노리고 있었을 거고. 근데 홍준표가 일단은 황교안을 끌어들인 거죠. 끌어들였다 자기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경선 일정 이런 핑계 대면서. 예. 근데 사실 황교안으로서 제가 황교안 책 사면 총선 전에 대표 되시는 건 아니다. 어차피
19년 말에는 난리 등판을 나왔죠. 하시게 돼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예, 그 총선 이후에 총선이 승리로 이끌고 나서 대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좀 빨라요.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은 기본적으로 보수가 아니라 보스 정치에 길들여져 있고 하루라도 한시라도 보스가 없으면은 이게 당이 지탱되기 어려운 당이에요. 그 언제든 야당이 될 때도 여당이 될 때도 그 당에 보스가 있었거든요. 박근혜라는 보스가 무너지면서 잽싸게 홍준표라는 보스를 갖다 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홍준표 용도 폐기해버리니까 곧바로 뭐 김병준이 잠깐 들어왔지만은 황교안이라는 새 보스를 이제 들여왔는데 황교안이 무너진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민주공당으로서 새롭게 환골탈퇴하려는 민주당의 길을 걷느냐? 천만의 말씀. 또 새로운 보스를 데려올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혹시 안철수가 되는 건 아닌가? 저는 그걸 좀 가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좀 그만 좀 괴롭히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거 제가 밀던 거잖아요. 그래요? 네. 형님이 밀었나? 네, 제가 밀었던 거. 그래요? 황교안 물러나고 이러저러 합종 연행할 때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계가 나와서 자유한국당이랑 합치면서 자유한국당 배에 그나마 20% 넘게 한번 지지를 받아왔던 안철수를 선장에 얹어서 가는 것을 그렇습니다.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치력적 상상력도 필요하지 않냐. 아니, 탈탈 털어도 안철수 말고는 없어. 유승민은 뭐 아니요, 있지요. 되겠어요? 나는 그 사람 부른데요. 이번에 그 헤럴드 경제 정리했잖아요, 그분. 홍정우 씨. 홍정? 에이. 그거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당내 해요. 기반이 이번에. 없어. 당내 기반이 아, 없어. 기반이 없다, 정치.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못할 얘기는 방송을 끄고 다시 또. 그럴까요? 방송에서 못할 홍정욱의 뭐가 있군요.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뭐 무슨 문제입니까? 아니, 여자 쪽에 전 무슨 말씀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보고, 아니, 홍정욱도 생각해봤는데, 홍정욱 워낙 기반이 없기 때문에, 체급이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스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홍정욱은 다음번에 서울시장 같은 거 나갈 수 있죠. 그렇죠. 총선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뜰 수는 있어도, 근데 이제 홍준표가 다시 올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물론 대권 게임도 있지만 대권 게임 이전에 공천권 게임이에요. 지금 게임은. 예. 그러니까 황교안이 뭐 저울질 했을 거예요. 총선 끝나고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서 그때 들어가자. 또 생각해 봤을 거야. 옆에서 누군가 정치적 조언을 했다면 그런 조언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에 들어가기 전에 빵에 들어갈 가능성이 근데 있어서. 공천권을 못 가지면 그때 가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얘기를 또 누가 했겠지. 그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결국 공천권이 이 큰 한국당 힘이니까. 같은 당에 아니 공천권 통해 가지고 물갈이하고 자기 사람 그렇죠. 심고 친정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대선 후보 못 간다. 이것도 뭐 설득력 있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양자 사이에 저울질 하다가 지금이 타이밍이다 하고 들어온 거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대표 출마했을 때도 당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양론이 있었다 그래요. 그냥 박지원 의원 줘버리고 그 대선으로 직행합시다. 근데 생각해보니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이 당내에 이 지금 못 바꾸면 되겠냐. 이래가지고 사실 당대표 나왔던 거잖아요. 사실 그때는 또 그런 면도 있지만은 2012년 대선 패배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당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물론 그것도 있었고. 저 대선 출마 1년 전에 정계 입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는데 당 조직이 완전히 따로 놀았어 그때. 근데 이제 그때 그 안철수, 김한길 등등이 나갈 거다. 당대표 되면 이것도 예상이 됐던 거거든 어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고 결국에는 나갔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와서는 늘 그런 고민이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총선 앞두고 그 뒤에 대선이 있고 하면 대권 주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는 이 총선의 공천권을 어떻게 행사할 거냐. 당연히 고민될 수밖에 없죠. 오세훈은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세훈은 뭐 어떻게도 안 봐요. 그냥 안 보시는구나. 예. 오세훈은 뭐 지금 그 서울시장 그 사퇴라는 급식. 엄청난 똥볼을 쳤기 때문에 그리고 종로에서 망했고. 망했고 그때 종로에서 망할 때 이번에 오세훈 몇 등 했지? 전당대회에서? 2등 했어요, 2등. 이등? 김진태가 3등을 하고. 근데 너무 좀 그때 굉장히 굴욕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당연히 정세균이 이긴다.
이긴다고 판단하고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했어. 우리 저 정세균을 이긴다. 정세균을 그러니까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해가지고 뭐 그냥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나 이런 결과는 단한 번도- 이기고도 남음이 있었죠. 정세균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없었어요. 근데 정세균 의원이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요, 되게 맞아요.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어떤 장면에서 정말 깜짝 놀랐냐면 인스타그램에 보면 짜장면인지 짬짜면인지 뭐 되게 처량하게 먹는 장면 하나 있는데 그게 연출된 장면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연출을 하는 사람이 35살 먹은 비서관이야. 그러면 정세균 의장한테 의장님 어디 중국집을 데려가서 여기에 요렇게 앉아갖고 요렇게 들고 요렇게 있어요. 아 그림까지 하고 잡는구나. 그럼 시키는 대로 다 해. 네. 그럼 사진을 찍고 온갖 밑에다 조롱하는 글을 달아갖고 인스타그램 올리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들여. 여기서 중요한 건 35살짜리가 한 얘기를 듣는다는 거지. 아 내려놓으셨구나. 이건 내가 모르니까 인스타그램 내가 모르니까 네가 시킨 대로 할게. 그렇게 해서 역할을 주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이 성실하게 하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지만 아니 당내에서는 좀 어때요? 그 정세균 의장님, 그러니까 전 의장님 지금 국회의원 출마를 뭐 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뭐 욕심이 있겠지만 아 욕심이 있다고 하세요? 저는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아니고 저는 여전히 대권 꿈 안 내려놓으셨다고 봐요. 아 대권의 꿈. 근데 그게 이제 종로 한 번 더 당선이 돼야 그다음에 이제 대권 도전이 그러니까. 되니까 코스가 아니 그래서 종로를 접는 게 쉽지 않다고.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번에 총리 같은 건 죄송합니다. 총리를 예를 들어서 총리를 하고 총리 은퇴를 같은 할 건지 뭐 약간 에이, 근데 이런 설마. 고민. 아니 국회의장 한 양반이 무슨 총리를 해. 그건 너무 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네. 입법부의 구성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1등이었다가 2등으로 국회의장 했던 분이 총리 가는 거는 2등에서 7등으로 떨어진 거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이긴 하죠. 그 삼권 분립을 굉장히 우습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러나 저는 총리설을 밉니다. 아, 그래요? 정세균 총리설. 아니 그럼 임종석 전 실장은 이사 다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출마하면 지금 종로에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종로에 이제 출마하려고 간 건데 네. 이제 정세균 이제 전 의장이 네, 출마한다고 출마한다고 있어요. 임종석 실장 입장은 네. 경선불사일 거예요. 아마. 경선을 한다. 그런 정도 플레이어 같으면 네. 난 가만히 있고 네. 당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버틸 거예요. 어디든 식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면 그렇죠, 예. 가겠습니다 이럴 텐데 근데 이제 사실은 국회의원은 뭐 상식인데 다 아시겠지만 종로에 살아도 성북구에 출마할 수 있고 울릉도 가서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이 국회의장 한 분은 당연히 정계 은퇴다라는 이 지금 상식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상식처럼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17대부터 한 거라. 그 이전에 또 출마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네. 의장 옛날 많이 그만두고. 했어요. 얼마 안 된 문화군요. 네네. 예전에 누구니까 이만석 이만석 의장, 의장도 그렇고 예, 대표적으로. 박준규. 그건 별로 상식이 아니에요. 네. 욕심을 낼만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된 건데 예 알겠습니다. 어이구 뭐 하여튼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제 수혈을 해야 돼. 새로운 보스가 필요할 텐데 저는 안철수 씨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안철수 인기도 없는데 뭐하러 자유한국당이 되는 김용민한테 인기가 많아. 잊을만 하면 불러내. 고도에 있는 깜인데 아니야. 안철수가 자유한국당 가려면 박근혜 정권 때 갔어야 합니다. 갔습니다. 박근혜 후계자로. 예, 근데 지금 끝났고 예, 자유한국당이 머리가 있으면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러면 홍준표야 씨발. 홍준표 맞아요. 저는 항상 얘기했던 게 다음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홍준표다. 홍준표를 너무 우습게 항상 보지 마. 얘기했어요. 아니 한 칼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홍준표를 된다고 능력이 있다고 봐요. 유일해.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현실인 거지. 아니 세상에 자유한국당의 그 정치인들 중에서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뭐 누구를 상대해도 토론에서 밀리지 않는 밀리지 사람. 않죠. 홍준표밖에 없어요. 맞아요. 원래 그쪽 계보 정당 인사들은 토론회에 깨지러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보수 세력은 입으로 승부하던 사람들이 없어요 원래. 예, 말은 잘 못하지만 일은 잘해. 이런 걸로 승부했는데 그쪽 패널로 나와서 토론회에서 좀 되는 사람 최초의 인물이 홍준표였어요. 아 저는 그 멘트 때 뒤집어졌습니다. 삼성 세탁기입니다. 그것도 계산된 거라니까. 네, 그것도 상표를 친삼성이다 나는. 네. 친재벌이다. 야, 네. 굉장히 고도의 아니 두뇌 그보다 싸움이었다 대선 싶어요. 토론회 때 제일 앞거는 네. 근데 심상정 아니 뭘 가지고 토론하다가 하시더라고. 예. 약간 이게 그 토론 구도에서 명분에서 밀렸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하고 당시 상호 토론에서 그랬더니 갑자기 내용이 아니고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자기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한테.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이보세요. 이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토론 스킬이에요. 그 메시지로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로 공격한 노예한 사람입니다. 노련하네요 진짜. 예. 그러나 홍준표가 대통령 될 일은 전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유한국당의 비극이다. 그래도 저번 대선 때 20% 득표율을 넘겼잖아요. 그것도 좀 24% 정확하게. 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은 못 나와. 그러면 진짜 그럴 때는 홍준표가 차기 보스라면은 바른미래당에 정말 기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중도적 보수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공화당이 있는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으로 결국 표를 몰아주는데 홍준표가 나오는 순간 바른미래당에게 또 기회가 근데 지금 있는 거예요. 홍준표가 중도화 전략을 또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고 사실은 이제 조금 소문이 나는 거는 누가 붙었다 지금. 그렇지. 컨설턴트도 붙었고 홍준표 개인의 감각도 있고 컨설턴트 사실 제가 누군지는 알 것 같아요. 김무성 쪽 사람이죠? 아니요. 김무성 쪽 컨설턴트가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붙었습니까? 아, 이건 제가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약간 그 냄새가 나요. 하는 언행들에서 저 사람의 전략이 뭔지. 저 사람이 짠 거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나. 그래서 이제 홍준표의 물론 목표는 당권을 재접수하는 거겠지만 여차하면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는 각오를 그러니까 각오를 갖고 있어요. 신당 가능성이 꽤 있는데 지금 아까 이제 수도권 원외위원장들 얘기도 했지만 보세요. 이제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떨어져요. 그리고 황이 계속 헛발질을 해요. 근데 황이 안 물러나 봐. 직선으로 뽑힌 대표를 물러나게 할 방법이 별로 없어.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보이듯이. 그럼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저는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 신당설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신당이 만약에 가능해진다 그렇게 된다면은 참 재밌는 게 보수 정당 안에서 박근혜와 이명박의 대결 구도가 다시 부활한다. 친이 친박. 그렇죠. 아니 지금 우리 공화당은 친박당이고 새로운 홍준표를 중심으로 만약에 신당이 나온다? 혹은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이 물러난다? 그럼 거긴 이명박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어떻게든 감옥에서 나가는 게 최대 과제예요. 근데 황교안이 물러나면은 홍준표가 신당을 만들지는 않겠죠. 그렇죠. 두 가지가- 그러니까 만약에 끝까지 안 물러나면은 이제 신당을 모색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믿는 거는 이명박의 자금력이겠지. 그러니까 황교안 지금 당대표랑 홍준표 의원이랑 지금 뭐 손잡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뭐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야. 이런 가능성은 아예 없다. 차라리 내가 저 황교안하고 김용민이가 손을 잡는 게 더 빠르지. 뭐 불가능한 얘기예요. 종교 단위라. 네. 그래서 저는 다시 2007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 MB와 박근혜의 대결 구도가 다시 형성될 것이다. 그러면 자유한국당한테 좋은 거잖아요. 이명박과 박근혜가 싸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반사이득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근데 네. 제가 만약에 저는 신당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진 않지만 홍준표 신당이 나오게 되면 우리 공화당이랑 자유한국당은 합당할 것이고 그다음에 바미당은 으스러지거나 홍준표 신당이 치여서 네. 으스러지거나 아니면 흡수 합당 뭐 합당을 하거나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게 2015년 16년에 국민의당 창당하고 미러링 효과처럼 돼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표를 깎았듯이 홍준표 신당이 민주당 표까지도 깎을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정권 4년차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표들이 좀 넉넉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또 몰라요. 흥미진진하네요. 이게 보수의 분열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혹시 예전에? 보수의 저 처음 보는 분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보수가 야당일 때의 분열한 적은 없죠. 크게 분열한 적은 없어요. 민국당 정도. 예. 예. 그럼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보수의 만약에 셋이 신당이 나온다면 야 이거 보수의 분열이 진짜 현실화되는 상황이네요. 처음으로. 이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아주 재밌는 그림들이 이제 형성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보수의 그런 어떤 지금 분열 그리고 위축 이걸 즐길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또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어떤 컨텐츠로서 마음을 얻어야 되겠죠 국민들의 그렇죠. 마음을. 예. 예. 뭔가 획기적인 그 선거의 주제를 만들어낼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기다려보세요. 어떤 거? 지금 저 심상정 후보 예. 그 선대본부장. 네. 지금 정의당 경선은 잘 돼 가십니까? 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번 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이고 다음 주에 투표고 재밌게 되고 있습니다. TV 토론도 뭐 여러 번 했고. 심상정 의원님 토크 콘서트 안 하십니까? 하겠죠 뭐. 연락 좀 주세요. 예. 뭐 한다 그러면은 뭐 연락하라 그럴게요. 예, 현희 알겠습니다. 씨한테. 그것도 황교안 대표가 그 이후로 좀 잘 됐으면 이렇게 몸값이 올라가셨을 텐데. 그러니까. 네. 아, 황현희를 그 이후로. 초청하는 건 죽음의 키스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치인들이 다 기피할 수 있습니다. 황현이랑 토크쇼하고 바로 내리막 기타이죠. 미끄러지더라고요. 잘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욕하지 마. 이거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프로의 모마입니다. 왜 욕을 해? 아,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그 정의당 오셨기 때문에 예. 윤소아 의원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택배 소포에다가 죽은 새와 커터칼이 이게 웬 말이야 도대체. 정신 나간 누가 보냈는 모양인데 그거 다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찾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주소도 있는데 가짜 주소겠지. 가짜 주소인데 택배 회사가 이제 수사 협조하고 하면은 금방 찾는다 그러더라고. 참 우리 김성애 형님이 네네. 독립을 하십니다. 이제 이번에 보좌관이 나오셨다고 아니라 진짜. 예. 보좌관이 아니라 저뭐 이제 선전 좀 하세요. 네, 창당하기로 했어요. 제가 우리 민주당. 그 신당이 이 신당이었어? 우리 민주당의 우민당. 제가 며칠 전에 모 기자하고 밥을 먹으면서 내가 앞으로 뭘 할 건지를 구라를 계속 치니까 그 양반이 결론에서 그러더라고요. 보좌님 창당하세요? 예, 그런 얘기를 사실 듣긴 들었습니다.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손혜원 의원실 보좌관을 의원님 되시면서부터 했고 이제 만 3년을 넘겼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렇죠. 뭐 나름의 호흡을 잘 맞춰왔고 제가 그 개돼지처럼 살던 인생을 접고 우리 손혜원 의원님 만나서 용된 것도 사실이고 예. 염색도 하지 말라 그래서 염색도 안 하면서 이제 뭐 옷도 좀 깨끗하게 안 입고 다니면 빠따 맞아가면서 살도 빼고 이제 뭐 잘하셨어요. 네, 성혜 형 그 머리 그 염색 안 한 게 참 다행인 게 난 저 이준석 씨 정말 지금 나이 40을 내일 모레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도 애 취급받아요. 그 박근혜 퀴즈의 그 저주라니까. 어린 느낌이 있죠. 준석이가 40이나 돼요 내일 모레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많아? 82년생인가 3년생인가 그러잖아. 아니요 85년 한 5년. 뭐라고? 그거보다는 멀었어요. 35쯤 됐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35인데 우리 그렇죠. 뭐애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보좌관 생활은 접기로 그 손혜원 의원님이랑 다 얘기가 잘 됐고요. 의원님 이제 검찰 기소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건 재판밖에 없는 상황이라 뭐 그러고 국회는 저 혼자 이제 제가 의원님이 저를 자꾸 띄워주니까 국회의원실에서 저 혼자 일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저 말고도 일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저는 독립을 해서 나와서 다른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정치인 김성애로 거듭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당장은 이런저런 계획들은 좀 뒤로 밀어놓고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이게 사실 이제 김용민 PD님의 도움을 받은 거지. 제가 김용민 브리핑에 나가갖고 옛날에 20, 30대가 지지율이 왜 떨어지냐 물어봤을 때 뭐 별일 아니고 그냥 뭐 취업 문제 해결되고 이러저러 됩니다고 했다가 또 제가 쌍욕을 먹었습니다. 사방에서.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당을 지지해주는 커뮤니티에서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들끓으면서 저게 뭘 믿고 저따위 얘기를 하냐는 얘기를 듣는데 진짜 눈앞에 아득하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얘기를 했다가 그러고 나서 우리 황현희 씨랑 그 우먼 스프레인 이선옥 작가가 한번 구제의 기회를 줬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 비디오가 남아 있는데요. 엎드려 뻗쳐하고 있는 상태에서 황현희 씨한테 빠따를 10대를 맞는 거. 빠따 좀 쳤습니다. 맨 이빨로. 공개적 수모를 당하면서 이걸로 빠따 좀 쳤어요 제가.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반성을 많이 한 것으로 일단 어느 정도 대충 또 이게 사람들 마음을 좀 누그러뜨린 측면이 있었는데 그걸 겪으면서 내가 정말 이 여의도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트위터 그다음에 뭐 클리앙 딴지 뭐 엠팍 루리에 뭐 등등 이런 커뮤니티부터 여론조사에서 나온 국민들까지의 마음들을 정말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된 민심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면 여혐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이제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을 느끼는 직접 당사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요. 카톡으로 설문을 전문적으로 배포하고 수거해서 국민 여론을 판단하는 운동 연구소를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이름은 정치연구소 싱크Y THINK WHY 왠지를 생각하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카톡에서 친구 아이디 등록해서 ThinkY THINK WHY를 친구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한 달에 2차례 그 심층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그 링크에 Y요? 답변을 하신 분들의 내용을 모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주관식 질문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관식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컴퓨터로 분석을 하고 해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기저엔 이런 것들이 있거나라는 깔려있는 것을 찾는 일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어제 밤 10시에 페북에다가 소년이랑 상의를 안 하고 글을 올렸다가 아침에 혼났는데 넌 이거 나간다고 하면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나가는 건 다 얘기 끝났는데 어제 밤에 올린 얘기를 내가 안 했거든. 그래서 의원님 오늘 아침 공유도 해주시고 해서 벌써 지금 그 카카오톡에 600명의 패널이 신청을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숫자를 늘려나갈 계획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하는 여론조사를 좀 해서 예, 민심을 좀 제대로 파악하는. 그러니까 그럼 너 앞으로 뭐 할 건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저한테 중요한 것은 김용민 브리핑과 이 몬스 플레인을 통해서 느꼈던 이 저의 그 멍청함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카톡 패널들을 모집해서 이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요청드리고 그 답변을 받는 일을 하려고 하고, 지금 600명 모았는데 벌써 300분 정도가 첫 질문인 저출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들을 막 길게 주고 계세요. 전문 여론조사 업체와 함께 해서 그 내용을 잘 분석해서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국민들의 마음을 아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좀 찾아뵈려고 하고 있으니까 Think Y가 U가 왜 들어가지? THINKWHY를 카톡 친구에 검색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 김성애 보좌관님이 하시는 사업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막이. 예. 네? 여러분들. 예. 편집 방송에. 네네. 왜 이래? 생방인지 깜빡하고 있었어요. 녹화인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정치부심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의 그렇습니다. 새 출발을 기원하면서, 그럼 앞으로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보좌관이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말로는 지어내기는 예, 손혜원 보좌관에서 아니, 국민들의 말씀을 듣는 국민 보좌관이 되겠다. 우리 저 국보로 하겠습니다. 아니 국보. 이거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지망생. 지망생으로 와요. 아니, 예. 국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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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든가. 국준생. 국회의원 지망생으로. 예. 그냥 저 국민 보좌관 하죠. 국민 보좌관. 그래서 아니 김용민 PD님이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저 김성애 보좌관님의 또 건승을 위해서 함께 기원하면서 저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